저는 올해 72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처음엔 집이 너무 넓고 조용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이 고요함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들은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착한 애예요. 저랑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잘 지냈죠. 명절 때 보고 가끔 전화하고 생일 때 선물 챙기고 딱 그 정도 관계였어요. 요즘 시대에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신림동에 작은 투룸을 얻어서 살고 있었어요. 둘 다 직장에 다니느라 바쁘게 살았죠. 저는 성남 쪽 아파트에서 혼자 지냈고요. 남편이 남겨준 집이었습니다. 방이 3개나 되는 넓은 곳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었죠. 오후에는 친구들이랑 통화도 하고 드라마도 한 편 봤어요. 저녁 때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조심스럽고 무거운 느낌이었죠. 그럼 무슨 일이야? 어머님, 사실은요. 저희 엄마가 허리 수술을 받게 됐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사돈과 저는 결혼식 때 딱 한 번 본 사이였어요. 그때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한 적이 없었죠. 그래도 같은 나이 또래의 여자로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머, 큰일이네. 많이 아프신가 보구나? 네,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수술을 해야 한대요. 다음 주에 입원하신대요.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할 말이 있는데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만히 기다렸죠. 그래서요, 어머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수술 후에 회복하는 동안 저희 엄마를 어머님 집에서 좀 모셔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안사돈을 제 집에서 모시라고요? 한 번밖에 안 본 사람을요? 하지만 며느리의 난처한 입장도 이해가 됐어요.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요. 침대 하나 놓으면 거실도 제대로 못 쓰거든요. 그리고 저도 회사를 다니잖아요. 낮에 엄마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댁은 방도 여러 개고 넓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낮에도 집에 계시니까요. 제발 부탁드려요. 회복할 때까지만요. 회복할 때까지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2달?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 알았어. 회복할 때까지만이야.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보답할게요.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뭔가 큰일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일주일 후 안사돈이 제 집에 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모셔왔어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고 했죠. 하지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이었대요. 사돈, 신세 많이 지겠습니다. 사돈이 허리를 조심스럽게 숙이며 인사했어요. 아직 움직임이 불편해 보였죠. 아이고, 괜찮아요. 편히 쉬세요. 저는 사돈을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제일 좋은 방이었어요. 침대도 푹신하고 햇볕도 잘 들었죠. 사돈은 방을 둘러보더니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조용했어요. 사돈은 환자였으니까요.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보냈죠. 저는 하루 세 끼를 챙겨드렸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요. 사돈도 항상 감사하다고 했어요. 사돈,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죄송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빨리 나으셔야죠. 우리는 서로를 사돈이라고 불렀습니다. 격식을 갖춘 호칭이었죠. 저는 사돈이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어요. 착한 분이구나 싶었죠. 며느리는 퇴근 후 거의 매일 들렀습니다. 친정어머니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갔어요. 저한테도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죠. 아들도 주말마다 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사돈의 거동이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혼자서도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었죠. 거실까지 나와서 소파에 앉기도 했습니다. 회복이 빠른 편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다행이네요. 이제 좀 편해지셨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빨리 나으면 빨리 돌아가실 테니까요.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그저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죠. 제 평화로운 일상으로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사돈의 태도가 곧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제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도요. 2달째로 접어들면서부터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로 접어들면서 사돈의 거동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녔어요. 목발도 필요 없었죠. 의사 선생님도 회복이 빠르다고 칭찬하셨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가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확실해졌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간단하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말이 정도였죠. 사돈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돈, 점심은 뭐 해주실 거예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아침을 차려놓고 있는데 벌써 점심 얘기를 하다니요. 게다가 묻는 게 아니라 거의 확인하는 투였죠. 아,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전 매운 거 못 먹어요. 아시죠? 사돈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환자일 때는 제가 해드리는 음식을 감사히 드시더니 이젠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더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점심으로 닭죽을 끓였습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니까 좋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사돈의 반응은 달랐어요. 사돈, 간이 싱겁네요. 네. 환자 드시기 편하게 싱겁게 했는데요. 전 이제 환자 아니에요. 간 좀 맞춰주세요. 사돈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소금을 가져왔어요. 손이 떨렸죠. 화가 나는 건지 당황스러운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녁으로 고등어 조림을 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자주 해드리던 음식이었죠. 사돈이 한 젓가락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소화가 안 되는데요. 고등어는 소화 잘 되는 생선인데요. 제 속은 제가 아는데 이거 먹으면 체해요. 사돈은 고등어를 접시 한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거실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돈이 소파를 완전히 차지하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평소에 그 자리에서 드라마를 봤죠. 20년 넘게 앉던 자리였습니다. 사돈, 제가 좀 앉을까요? 어머, 여기 제 방석이랑 이불 다 있어요. 저 일어나면 다시 깔아야 해서요. 사돈은 리모컨을 쥐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제가 보던 드라마는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갔죠. 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려고 옷을 갈아입고 있었죠. 사돈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돈, 어디 가세요? 아, 친구들 좀 만나고 올게요. 그럼 나가시는 김에 약국 좀 들러주세요. 저 다리 아파서 못 나가겠어요. 사돈은 종이에 약 이름을 적어서 건넸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죠. 사돈, 저 지금 약속 시간이 있어서요. 금방이잖아요. 약국 바로 앞에 있는데 다리 아픈 사람보다 약속이 중요하세요? 사돈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약국에 들렀다가 친구들을 만났죠. 약속 시간에 15분이나 늦었습니다. 다음 날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다녀오니 사돈이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돈, 산책 가실 거면 장 좀 봐오시지. 요거트랑 우유 떨어졌어요. 네. 제가 산책 가는 거랑 장 보는 건 다른 건데요.
어차피 나가시는 거 장 보고 오시면 되잖아요. 저는 다리가 불편해서요. 사돈은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현관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이게 환자를 돌봐준 사람한테 할 태도인가요? 며칠 후에는 냉장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대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냉장고 문을 여는데 안에 있던 반찬들이 다 뒤죽박죽이었죠. 누가 뒤진 게 분명했습니다. 사돈, 냉장고 뒤지셨어요? 네, 먹을 게 뭐 있나 봤어요. 근데 요거트가 없더라고요. 요거트는 제가 안 먹어서 안 사뒀는데요. 사돈, 손님 있으면 그 사람 먹을 것도 사두셔야죠. 저 요거트 매일 먹어요. 손님이라는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손님이 이렇게 행동하나요? 손님이 주인한테 뭘 사두라고 요구하나요? 가장 기가 막힌 건 빨래 얘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돈이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손에 빨랫감을 한 아름 들고요. 사돈, 이거 좀 빨아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요? 네, 사돈은 혼자 사시니까 시간 많잖아요. 제 빨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간이 많다고요? 그래서 남의 빨래를 해줘야 한다고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사돈, 저도 제 빨래는 제가 해요. 사돈 것까지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에이, 뭐가 힘들어요. 그냥 세탁기 돌리면 되는 건데. 사돈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빨랫감을 화장실에 두고 갔습니다. 저는 그 빨랫감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사돈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 방문을 노크도 없이 열고 들어왔죠. 사돈, 여기 먼지 쌓였네요. 청소 안 하세요? 제 방이었습니다. 제 방을요. 남의 집 안방에 들어와서 청소 안 한다고 지적을 하다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날 뭘로 보는지요.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녀였죠. 사돈은 저를 하녀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사돈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뻔뻔한지요. 아침마다 사돈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렸어요. 제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를 듣고 나오는 거였죠. 그리고는 메뉴에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습니다. 사돈, 오늘은 국이 없네요? 네, 간단하게 토스트만 준비했어요. 전 아침엔 꼭 국을 먹어야 하는데 속이 안 편해서요. 저는 말없이 냉장고에서 어제 끓여둔 미역국을 꺼냈습니다. 데워서 내놓았죠. 사돈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한 숟가락 떠먹더니 또 말이 나왔습니다. 어제 끓인 거예요? 국은 신선한 게 맛있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봤자 또 뭔가 불평할 게 뻔했거든요. 그냥 참는 게 나았어요. 점심때가 되면 사돈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부엌까지 오지도 않고요. 사돈, 점심 준비 안 하세요? 배고파요. 마치 식당에서 주문하듯이 말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부엌으로 가야 했죠. 제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요. 어느 날은 제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그런데 사돈이 제 방문을 두드렸죠. 사돈, 지금 바쁘세요? 아니요, 책 보고 있었어요. 그럼 제 방 좀 청소해 주실래요? 허리가 아파서 제가 하기 힘들어요.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죠. 아직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사돈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한숨이 나왔어요.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침대 위에도, 의자 위에도, 심지어 바닥에도요. 사돈, 이거 다 정리해야 해요? 네, 좀 지저분하죠? 허리 때문에 못하고 있었어요. 허리 때문이라고요? 그 허리로 거실을 돌아다니고 냉장고를 뒤지고 제 방까지 찾아오면서요? 저는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1시간을 꼬박 청소했어요. 옷을 개고 바닥을 쓸고 침대 시트도 갈았죠. 다 끝내고 나오니 사돈이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 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했다는 말만 던지고는 시선도 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죠. 며칠 후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 경숙이가 집에 놀러 오기로 했거든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아침부터 들떠 있었어요. 집 정리를 하고 차도 준비했습니다. 경숙이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도 샀죠. 그런데 사돈이 거실로 나왔어요. 사돈, 오늘 손님 오세요? 네, 친구 한 분 오기로 했어요. 그럼 저도 인사드려야겠네요. 제 옷 다림질 좀 해주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친구가 오는데 사돈 옷을 다림질해 달라고요? 사돈, 제 친구 곧 오는데 시간이 없어요. 금방이잖아요. 다림이 한 번만 되면 되는데 손님 앞에서 구겨진 옷 입고 있을 순 없잖아요. 사돈은 옷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그 옷을 들고 다리미질을 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도 않았죠. 경숙이가 왔을 때 사돈도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인사를 하더니 함께 앉았어요. 저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사돈이 계속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땐 그랬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달라요. 저희 대화에 하나하나 다 끼어들더라고요. 경숙이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불편했죠. 1시간쯤 지나자 경숙이가 일어났어요. 언니, 나 먼저 갈게. 다음에 또 보자. 경숙이는 평소보다 일찍 갔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하는데 경숙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니,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죠.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경숙이가 간 후 사돈이 말했습니다. 사돈, 친구분 별로 친하지 않은 것 같던데요? 금방 가시네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왔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참기 힘들었어요. 얘야, 너희 어머니 이제 건강도 많이 회복되신 것 같은데. 어머님,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니, 이제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집에 가셔도 되지 않을까 해서. 아, 어머님.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됐대요. 의사 선생님도 재활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벌써 2달이 넘었는데. 어머님, 허리 수술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래요. 조금만 더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사정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저녁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안사돈이 이제 거의 다 나으신 것 같은데. 엄마, 왜 그래? 장모님이 뭐 불편하게 하셨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오래 계시는 것 같아서. 엄마, 장모님 아직 재활 중이래. 조금만 더 참아줘. 아내가 많이 걱정하고 있어. 아들도 아내 편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사돈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돈,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좀 데워주실 수 있어요? 허리가 아파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우유를 데웠습니다. 손이 떨렸죠. 화가 나는 건지 서러운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우유를 사돈한테 건네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스마트폰이었죠. 며칠 전에 손주한테 배웠던 녹음 기능이요. 그래, 증거를 모으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손주가 가르쳐준 대로요. 아침을 준비하는데 예상대로 사돈이 나왔습니다. 사돈, 오늘은 뭐 해주실 거예요? 된장찌개 끓이려고요. 또요? 어제도 된장찌개였잖아요. 좀 다른 걸 해주세요. 그럼 뭘 드시고 싶으세요? 미역국이요. 참기름 넉넉히 넣어서요. 사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면 됐다고요. 점심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국수를 삶았어요.
여름이라 시원한 냉국수가 좋을 것 같았죠. 사돈, 국수예요? 전 밀가루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데. 아침에는 미역국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국 끓였잖아요. 그건 아침이고 점심은 또 다르죠. 밥 지어주세요. 저는 말없이 밥을 지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녹음 버튼을 확인했어요. 잘 녹음되고 있었죠. 며칠 동안 이런 식으로 증거를 모았습니다. 사돈의 무례한 말들이 하나둘씩 쌓여갔어요. 사돈, 제 방 환기 좀 시켜주세요. 답답해요. 사돈, 마트 가실 거면 제 화장품도 좀 사다 주세요. 목록 적어놨어요. 사돈은 시간이 많으시니까 제 옷도 좀 빨아주시면 안 돼요? 모든 게 녹음됐습니다. 저는 밤마다 그 녹음을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화가 치밀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강하게 말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얘야, 너희 어머니 이제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 어머님, 또 그 얘기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수술한 지 석 달이 다 돼가는데 재활도 충분히 하셨을 것 같아서. 어머님, 제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허리는 한 번 다치면 평생 가요. 그건 나도 아는데. 그럼 조금만 더 봐주세요. 제발이요. 며느리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죠. 얘야, 근데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어머님, 죄송한데 저 지금 회사에서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며느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스마트폰을 내려다봤어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주말에 아들이 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제 방으로 불렀어요. 아들아, 엄마 할 말이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안 사돈 말인데.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미 며느리한테 들은 것 같았어요. 장모님이 너무 오래 계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엄마, 또 그 얘기야?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안사돈이 나한테. 엄마, 장모님 아직 재활 중이래.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대. 그건 알겠는데 안사돈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 무슨 행동? 장모님이 뭐 잘못하셨어? 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주춤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심부름을 시키고 청소를 시키고 빨래까지. 엄마,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환자잖아. 환자면 조용히 쉬어야지. 이것저것 시키는 게 말이 돼? 엄마가 좀 이해해줘. 아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데. 아들은 아내 걱정만 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아들아, 엄마는 뭐? 엄마 마음은 안 아파? 엄마, 왜 이러세요? 조금만 더 참아달라니까. 아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안사돈 편만 들면서요. 알았어. 그냥 가봐. 저는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봤자 소용없었거든요. 아들이 나간 후 거실로 나갔습니다. 사돈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응, 괜찮아. 사돈이 잘 챙겨주셔. 걱정 마. 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앞에서는 저렇게 착한 척하는 거예요. 우리 딸, 엄마 때문에 고생 많지? 미안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는 불쌍한 환자 행세를 하는 거죠. 전화를 끊은 사돈이 저를 봤습니다. 사돈, 거기 서 계셨어요? 네. 우리 딸한테 제가 불편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사돈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환자가 이것저것 부탁하는 게 그렇게 이상해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잖아요. 에이, 사돈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전 그냥 불편한 것 좀 말씀드린 거예요. 사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주니까 사돈도 좋으시잖아요. 혼자 사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네. 혼자 사시면 외롭잖아요. 제가 말벗도 되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나쁘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돈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요. 그리고 사돈, 저 여기서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재활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대요. 의사 선생님이 석 달은 더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석 달이요? 벌써 석 달이나 있었는데 석 달을 더요? 우리 딸도 그렇게 하래요. 여기서 푹 쉬다 가라고요. 사돈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제 얼굴은 보지도 않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석 달을 더 있다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거죠? 며느리도 아들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돈만 감싸고 돌았어요. 저는 그저 참아야 하는 사람이었죠. 베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72 평생 이렇게 무시당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내 집에서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어요.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녹음 파일들을 확인했죠. 충분했습니다. 사돈의 무례한 말들이 열흘 지나 녹음돼 있었어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돈을 내보낼지요. 가족들이 제 말을 안 믿는다면 직접 증거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죠. 며칠만 더 기다리자고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녹음을 모으고 완벽하게 준비하자고요. 그리고 단번에 끝내자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철저하게 녹음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사돈과 마주칠 때마다 스마트폰이 주머니에 있는지 확인했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사돈이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사돈, 주무세요? 저는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잠든 척했죠. 사돈, 일어나세요. 아침 안 하세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녹음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죠. 아침 몇 시에 드시고 싶으신데요? 지금이요. 배고파요. 빨리 좀 해주세요. 사돈은 명령하듯 말하고는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스마트폰을 식탁 위에 살짝 올려놨죠. 아침을 차리는 동안 사돈이 계속 뭐라고 했습니다. 사돈, 김치 너무 쉬어요. 새로 담그셔야겠어요. 사돈, 밥이 좀 지른데요? 물을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사돈, 반찬이 매일 똑같네요. 좀 다양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모든 말이 또렷하게 녹음됐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점심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돈이 부엌까지 따라 들어왔거든요. 사돈, 오늘은 고기 좀 해주세요. 고기요? 네, 삼겹살이요. 구워서 상추쌈 먹고 싶어요. 지금 점심 준비 중인데 고기를 구우라고요? 왜요? 못 하시겠어요? 시간 많으시잖아요. 사돈은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삼겹살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죠. 고기를 굽는 동안에도 사돈은 옆에서 이것저것 지적했습니다. 불이 너무 세요. 타겠어요. 상추도 씻어주세요. 깨끗하게요. 쌈장은 어디 있어요? 쌈장 없으면 맛없잖아요.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녹음만 잘 되면 그만이었거든요. 오후에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돈이 제 옷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제 방에 들어갔다가 발견한 거죠. 사돈, 뭐 하세요? 아, 옷 좀 보려고요. 제 옷이 다 낡아서요. 그건 제 옷장인데요. 알아요. 근데 사돈 옷 중에 제가 입을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사돈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남의 옷장을 뒤지면서도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이거 괜찮네요. 이거 제가 입어도 돼요? 사돈이 꺼내든 건 제가 아끼는 블라우스였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거였어요. 그건 안 돼요. 왜요? 어차피 사돈도 안 입으시잖아요. 옷장에 그냥 걸려 있던데. 그래도 그건, 에이, 괜찮아요. 빌려 입을게요. 사돈은 제 말을 끊고 블라우스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어요. 녹음기만 확인했죠. 저녁 때도 일이 있었습니다. 사돈이 거실에서 저를 불렀거든요. 사돈, 여기 좀 와보세요. 거실로 가니 사돈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을 올린 채로요.
제 발 좀 주물러 주실 수 있어요? 네. 발이 붓는 것 같아요. 혈액순환이 안 되나 봐요. 그건 사돈, 제가 환자잖아요. 이것도 재활의 일부예요. 사돈은 발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발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사돈의 발을 주물렀죠. 10분 정도요. 그동안 사돈은 TV를 보며 과자를 먹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고마워요. 사돈은 그렇게 말하고는 제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손을 씻었어요. 몇 번이고 비누칠을 했죠.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녹음 파일은 20개가 넘었어요. 충분했습니다. 이제 실행할 때가 된 거죠. 어느 날 오후 저는 거실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좋은 찻잔도 꺼냈어요. 손수 만든 쿠키도 접시에 담았죠. 사돈을 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죠. 사돈, 거실로 나오실래요? 차 한잔 하시죠. 갑자기 왜요? 그냥 오랜만에 같이 차라도 마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사돈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평소와 다른 제 태도를 눈치챈 거죠. 어머, 쿠키도 만드셨어요? 네, 사돈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웃으며 차를 따랐습니다. 사돈도 자리에 앉았죠. 사돈, 이야기 좀 할까 해서요. 무슨 이야기요? 사돈이 여기 오신 지 벌써 넉 달이 됐네요. 사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죠. 사돈은 차를 마시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제 많이 회복되신 것 같던데요. 아직 완전히는 아니에요. 가끔 허리가 아프거든요. 그래도 집안일은 다 하시잖아요. 네. 청소도 하시고, 옷장도 뒤지시고, 거실도 돌아다니시고, 사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조금씩은 움직여야 한다고 해서요. 그럼 이제 집에 가셔도 되겠네요. 아직은 좀. 얼마나 더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사돈이 움찔했어요. 글쎄요, 의사 선생님은 이미 2달 전에 일상생활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재활은 집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돈의 눈빛이 흔들렸죠. 사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사돈이 그걸 보며 긴장했어요. 이게 뭐예요? 잠시만 들어보세요.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사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사돈, 빨리 좀 해주세요. 반찬이 매일 똑같네요. 제 발 좀 주물러 주실 수 있어요? 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녹음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사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사돈은 시간 많으시잖아요. 제 빨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여기 먼지 쌓였네요. 청소 안 하세요? 사돈은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 찻잔 밖으로 흘렀어요. 이게 더 들어보실래요? 20개가 넘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었죠. 사돈, 제가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은 나쁜데요. 녹음 기능은 잘 쓰더라고요. 사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돈, 처음엔 제가 예민한가 싶었어요. 환자니까 이해해야겠다 생각했죠. 저는 다른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이거 제가 입어도 돼요? 제 블라우스를 가져가던 날의 대화였어요. 사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이게 환자가 할 말은 아니더라고요. 사돈,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하신 게 뭔데요? 제가 너무 편하게 굴었나 봐요. 사돈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는 사돈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돈, 수술하신 지 벌써 4달이 지났어요. 이제 많이 회복되셨죠? 아직이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거실을 뛰어다니시고 제 옷장을 뒤지시고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고 닫으시는 거요. 사돈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요양병원이나 따님 집으로 가셔야겠네요. 사돈, 제발. 여기는 사돈이 쉴 곳이 아니에요. 제 집이거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죠. 제가 딸한테 말할게요. 집 알아볼게요. 그것만으론 안 돼요. 네. 며느리랑 아들도 이 녹음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사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사돈, 그건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게 사돈이 저를 대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제발 딸한테만은. 며느리는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직접 들어봐야 알겠죠.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피했어요.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지금 집에 좀 올 수 있어?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 회사인데. 중요한 일이야. 아들도 같이 데려와. 어머님, 대체 너희 어머니 일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돈은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사돈,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딸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며느리와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둘 다 급하게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요? 며느리가 사돈한테 달려갔습니다. 사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앉아라. 둘 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이거 들어봐. 녹음을 틀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부터 차례로요. 사돈, 빨리 좀 해주세요. 반찬이 매일 똑같네요. 사돈은 시간 많으시잖아요. 제 빨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들은 주먹을 쥐었어요. 제 발 좀 주물러 주실 수 있어요? 여기 먼지 쌓였네요. 청소 안 하세요? 녹음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5개 정도 들려줬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이게 사돈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더구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가렸어요. 얼굴이 새하였죠. 엄마, 이게 대체. 며느리가 사돈을 쳐다봤습니다. 사돈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장모님,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장모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돈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며느리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머님이 불편하시다고 하셨을 때 제대로 들었어야 했는데, 너도 내 엄마 편들기 바빴으니까. 제 말에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며느리가 사돈한테 소리쳤어요. 사돈은 대답하지 못했죠. 나도 잠깐 정신이 없었나 봐.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해요? 남의 집에서? 아들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전화했는데. 좀 참아달라고만 했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돈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지켜봤어요. 엄마,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겠어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짐 싸서 우리 집으로 가세요. 더 이상 여기 계실 수 없어요. 그건 엄마가 싫으면 요양병원 알아볼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사돈은 아무 말도 못했죠. 저는 그때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야. 네, 어머님. 사흘 시간을 줄게. 사흘 안에 나가지 않으면 이 녹음을 양가 친척들에게 모두 보낼 거야.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사돈은 부들부들 떨었어요. 단톡방 있잖니? 거기에 다 올릴 거야. 어머님, 그럴 필요까지는. 있어. 너희는 내 말을 안 믿었잖아. 친척들한테도 알려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 저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내일 당장 모시고 갈게요. 엄마, 짐 싸요. 지금. 아들이 사돈한테 말했습니다. 사돈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제 알았으니 됐어.
앞으로는 어머님 말씀 잘 들을게요.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도 제 곁에 섰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괜찮아.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야 제 편이 되어주는 거죠. 사돈이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도우러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사돈은 짐을 다 쌌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았어요. 넉 달 동안 이것저것 가져온 게 많았던 거죠. 며느리와 아들이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사돈은 현관에 서서 저를 봤어요. 사돈, 정말 미안했어요. 사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제 가보세요. 제가 너무 편하게 굴었나 봐요. 편하게 군 게 아니에요. 선을 넘으신 거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돈은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당연하죠. 다시는 여기 올 일도 없을 테니까요. 사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사돈을 부축해서 차에 태웠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며느리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네, 어머님. 주말에 다시 올게요. 며느리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차에 탔습니다. 아들도 제게 인사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했어. 엄마 말 진작 들을걸. 이제 알았으면 됐어. 주말에 올게. 엄마 좋아하시는 거 사들고. 그래, 조심히 가.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차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요. 문을 닫는 순간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넉 달 만의 고요함이었어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었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돈이 차지하고 있던 소파가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20년 넘게 앉던 제자리였죠.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틀었어요. 누가 채널을 바꾸지도 않았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있었죠. 누가 뒤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여는데 노크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제 방이었습니다. 온전히 제 공간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시원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푹 잤습니다. 넉 달 만에 처음으로요. 아침에 누가 문을 두드릴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점심 메뉴를 고민하지 않아도 됐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9시가 넘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재촉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간단하게 토스트를 먹었습니다. 국을 끓이지 않았어요. 트집 잡는 사람도 없었죠. 친구 경숙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숙아, 나야.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좋아 보이네. 응, 좋은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집에 놀러와. 천천히 얘기해 줄게. 경숙이는 오후에 왔습니다. 제가 직접 끓인 커피를 내놨어요. 쿠키도 구웠죠. 언니, 대체 무슨 일이야? 집이 훨씬 밝아 보이는데. 안사돈 나갔어. 진짜? 어떻게?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녹음한 것도, 며느리랑 아들 불러서 들려준 것도요. 언니, 대박이다. 진짜 잘했어. 경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참고만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언니가 그렇게 고생한 줄 몰랐네. 이제 다 끝났어. 그래, 이제 편하게 살아. 경숙이와 오후 내내 수다를 떨었습니다. 누가 끼어들지도 않았어요. 차도 여러 잔 마셨죠. 경숙이가 돌아간 후 저는 집 청소를 했습니다. 사돈이 쓰던 방도 깨끗이 치웠어요. 이불도 다 빨았죠. 저녁엔 제가 먹고 싶었던 매운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간도 제 입맛에 맞게 했어요. 너무 맛있었죠. 이틀째 되는 날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응, 무슨 일이야? 엄마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근데 하루 종일 방에만 계세요. 그래. 네, 밥도 잘 안 드시고.
많이 창피해 하시는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당연하지. 그렇게 해놓고,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다시는 그러지 마. 네, 어머님. 명심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배웠겠죠. 친정어머니 편만 들면 안 된다는 걸요. 사흘째 되는 날 아들이 왔습니다. 과일을 한 상자 들고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냈지. 집이 깨끗해졌네요. 아들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당연하지. 내 집인데.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진작 엄마 편 들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다음부턴 내 말 좀 들어. 네, 엄마. 앞으론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아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둘이서만요. 오랜만이었죠. 엄마, 근데 녹음한 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손주가 가르쳐줬어. 지난번에 놀러 왔을 때. 와, 아들한테 잘 배우셨네요. 나이 들었다고 바보는 아니야. 저는 웃었습니다. 아들도 웃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아침엔 늦잠도 자고, 점심은 간단히 때우고, 저녁은 먹고 싶은 걸 먹었죠. 친구들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이제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차도 편하게 마시고, 수다도 실컷 떨었어요. 며느리는 주말마다 왔습니다. 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어머님,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없어. 혼자 지내니까 편해. 혼자 계셔서 외로우시진 않으세요? 전혀.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며느리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용서? 네, 엄마가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 근데 다시 여기 오는 건 안 돼. 알겠어요, 어머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됐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제 삶을 찾았어요. 아침마다 산책하고, 친구들 만나고, 드라마 보고, 책 읽고요. 누가 제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가 제 음식에 트집 잡지도 않아요. 누가 심부름을 시키지도 않죠. 제 집입니다. 온전히 제 공간이에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당당해야 한다는 걸요. 선의도 선을 넘으면 호구가 된다는 것도요. 제 집에서만큼은 제가 주인입니다. 그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72 평생 살면서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조용한 오후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이 평화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었어요.